퇴직 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면 어떤 기분일까요? 처음엔 달콤할 것 같지만 정말 그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55세 직장인이 일을 하지 않고 노후를 보내는 현실을 직접 시뮬레이션해 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은퇴의 본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55세 직장인 김성호 씨. 그는 올해 초 회사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뜻하지 않은 조기퇴직을 맞게 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일만 해왔던 그는 처음엔 이제 좀 쉬자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6개월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내보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고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그동안 미뤘던 여행도 가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여유롭던 시간이 점점 불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지 않는 아침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았고 아내의 눈길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당신 요즘 뭐해? 라는 말이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사소한 일로 다투는 날이 늘었고 저녁엔 텔레비전만 켜놓은 채 말 한마디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돈의 감각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고 통장에서는 생활비만 빠져나갔습니다. 국민연금은 아직 받기 이르고 퇴직금으로는 몇 년을 버틸 수 있을지 가늠조차 어려웠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쉬는 건 좋은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이런 무직 시뮬레이션 기간이 은퇴 적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50대 후반 직장인 중 절반 이상이 조기퇴직 이후 12년간 일 없이 보내는 기간을 경험하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후 노후의 질이 달라집니다. 성호 씨는 6개월이 지나자 불면증과 무기력에 시달렸습니다. 출근하지 않는다는 해방감은 어느새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지자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아침 운동을 시작했지만 2주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목적이 없으니 꾸준함이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같은 나이의 동료 이정훈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퇴직 직후 바로 지역 평생교육원에서 디지털 영상 편집 과정을 수강했고 이후에는 소규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은 미미했지만 배우고 도전하는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그의 하루는 바쁘고 만남이 이어졌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지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일년은 똑같이 흘렀지만 시간의 밀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역할 상실에 대한 회복력을 과소평가한다고 합니다. 직장인의 정체성은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을 그만두는 순간 수입보다 더 큰 손실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 직후의 무업 기간이 길수록 심리적 공허감이 커지고 우울감이나 불안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노후는 단순한 쉼이 아니라 자산의 소모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한국의 55세 이상 은퇴자, 가구 중 절반 이상이 매달 적자 생활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지출은 비슷해도 심리적 보상으로 소비가 늘어나기 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즐겨야지라는 생각이 지갑을 열게 만들고 그 결과 35년 만에 퇴직금이 바닥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다시 회사를 다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일의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가벼운 일이나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 지수가 40%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루를 설계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가 있을 때 사람은 안정감을 느끼고 삶의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여성 은퇴자의 사례도 있습니다. 56세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처음 1년은 집안일과 여행으로 시간을 보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사회에서 사라진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시작한 도서관 자원봉사 활동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작지만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삶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나는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이처럼 은퇴 이후 일을 안 하는 시간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노후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첫 번째 조언은 일상에 목적을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작은 과업을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무기력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봉사, 동호회, 지역 프로그램 참여 등은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외로움을 막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세 번째는 소비를 즐거움이 아닌 균형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소비는 순간의 만족을 주지만 균형 잡힌 지출만이 지속 가능한 행복을 만듭니다. 55세의 성호 씨는 결국 쉬는 은퇴에서 일하는 은퇴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는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미미하지만 매일 나가야 할 이유가 생겼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다시 웃음을 찾았습니다. 일이 나를 살렸다는 그의 말에는 단순한 체험 이상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은퇴는 쉬는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리듬을 다시 만드는 시기입니다. 일을 멈추는 것이 인생을 멈추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리듬을 잃지 않으려면 일의 형태를 바꾸고 목적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일하지 않는 노후는 누구에게나 가능하지만 일의 의미를 잃은 노후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지금 50대라면 언젠가 올 그 시간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쉬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 일하지 않는 노후라는 말은 겉으로 보면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을 떠올리게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은퇴자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간의 이름이기도 하다. 쉼이 주는 달콤함은 잠시뿐이고 오래된 일상의 구조가 무너진 자리에 남는 건 공허와 불안이다. 55세 직장인 김성호 씨가 6개월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낸 뒤 느낀 감정은 단순한 무료함이 아니라 나는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소외감이었다. 은퇴 후의 삶이 버거운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루의 의미를 잃기 때문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여하고 싶다는 욕구를 지닌 존재다. 하지만 직장을 떠나는 순간 그 욕구는 방향을 잃는다. 조직 안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흐려진다. 그래서 은퇴 이후의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경제력보다 의미의 연장선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달려있다. 일을 그만두더라도 자신이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 심리학자는 이를 존재의 관성이라 표현한다. 수십 년간 쌓아온 사회적 역할의 관성이 멈추는 순간 사람은 정체성의 중심을 잃는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먼저 찾아오는 위기는 외로움이 아니라 방향 감각의 상실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신을 기다리는 일이 없을 때 시간은 적이 된다. 이런 감정은 누구나 겪는다. 다만 그 감정에 머무르느냐,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나서느냐가 갈림길이다. 한국 사회의 은퇴는 특히 급격하다. 준비 기간이 짧고 대부분이 퇴직이라는 비자발적 이별로 맞이한다.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고 경제활동을 이어가자니 체력과 기회가 부족하다. 그 사이에서 많은 중년은 쉼과 불안 사이에서 흔들린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시기는 인생의 두 번째 설계가 가능한 시점이기도 하다.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건 꼭 돈을 벌겠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회복하겠다는 의미다. 그 연결이 유지될 때만 사람은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느낀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일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작은 일의 가치를 안다는 것이다. 대기업 임원 출신이 지역 소상공인 멘토로 활동하거나 교사가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 사례는 흔하다. 그들에게 일은 생계가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다. 또한 일정한 루틴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이 크게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수면 패턴이 무너지고 사회적 교류가 줄며 결국 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은 단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구조물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일하지 않는 노후는 가장 위험한 재정 모델이다. 퇴직금은 많아 보이지만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물가상승률과 의료비는 꾸준히 오른다. 실제로 60세 이후 퇴직자 가구의 자산이 5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돈은 쓰지 않아도 줄어드는 속성이 있고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줄어드는 돈은 심리적 불안을 키운다. 이 불안은 결국 소비를 자극하거나 반대로 지나친 절약으로 이어진다. 두 경우 모두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의 일은 단순히 부업이 아니라 자산 유지 장치다. 소득이 적더라도 현금 흐름이 존재하면 소비 리듬이 안정되고 재정적 불안이 줄어든다. 심리적 안정은 다시 건강을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 일의 형태는 다양하다. 꼭 직장이 아니어도 된다. 누군가는 하루에 2시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람들과 대화하고 누군가는 온라인에서 중고책을 판매하며 하루를 보낸다. 어떤 이는 동네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또 어떤 이는 재능 기부로 그림을 가르친다. 이런 일들은 소득보다 존재감을 유지하게 해준다.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은퇴 후의 시간은 의미를 얻는다. 또한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접점을 잃지 않는 것이다. 직장을 떠난 뒤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는 관계의 대부분이 업무 관계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퇴 이후에는 의도적으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 커뮤니티, 봉사활동, 동호회, 평생교육원 등은 모두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장치다. 미국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수명이 7년 길었다는 결과도 있다. 관계는 건강의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다. 심리적인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작은 도전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좋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자신을 두는 경험이 뇌를 자극하고 활력을 준다. 이 시기의 학습은 경쟁이 아니라 성장의 기쁨을 위한 것이다. 배우는 행위는 미래를 향한 의지를 상징한다. 결국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3가지 축은 1. 관계의 의미다. 이를 통해 리듬을 만들고 관계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며 의미를 통해 존재의 방향을 세운다. 이 3가지가 맞물릴 때 은퇴는 상실이 아닌 전환이 된다. 55세에 회사를 그만둔 김성호 씨도 이 3가지를 회복하면서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일을 다시 시작하니 하루가 길지 않더라고요. 내가 다시 나답게 사는 기분이었어요. 노후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결국 무의미의 공포 때문이다. 돈은 줄어도 의미가 있으면 견딜 수 있지만 의미가 사라지면 어떤 부자도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진짜 은퇴 준비는 재테크가 아니라 시간테크다. 자신만의 리듬을 만드는 능력, 하루를 계획하고 소모하지 않는 힘이야말로 은퇴 후 삶의 핵심 자산이다. 교훈은 단순하다. 일하지 않는 노후는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다. 그러나 일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돈을 버는 행위일 필요도 없다. 그것은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유지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고 관계를 통해 다시 살아있음을 느낀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일을 내려놓겠지만 의미를 내려놓을 필요는 없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여전히 하고 있느냐로 결정된다. 오늘 하루 작게라도 무언가를 시작해보는 용기. 그것이 일하지 않는 노후를 두려움이 아닌 가능성으로 바꾸는 첫걸음이다.